역대 최고의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지금이지만 이 집은 땅땅정보통이 추천드리는 금액대로 취득만 하신다면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아름다운 임야들에 둘러싸여 있고 임야 사이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주위로는 예쁜 전원주택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실제로 사용 중인 면적은 무척 넓은 편이지만 바로 앞으로 위치한 땅은 국유지나 마찬가지인 땅으로 사실상 공짜로 취득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집 뒤편으로 위치한 10만 평의 임야 또한 국유지로서 주택과 대지만 신경 써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집이 어때 보이시나요? 전원주택의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선 거품이 걷어지고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98평이지만 바로 앞으로 위치한 서비스 면적 86평까지 모두 합쳐 전체 184평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대지 위로 2014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49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저렴한 가격의 유럽풍 전원주택을 찾으셨다면 오늘의 집을 꼭 집중해서 봐주신 뒤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촬영한 영상과 물건의 주소,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출입구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 예전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고요.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직접 토지를 매입하신 뒤 전원주택을 신축하신 외지인 분들의 비율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별로 없어 매우 한적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뤄져 있고요. 일부 면적은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3m 정도로 그리 좁지 않은 편이니 차량 통행에 있어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집 앞으로 바로 이동해 주택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집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 앞으로 예쁘게 가꿔진 앞마당은 현재 과거부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사정토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정토지란 과거에 역사적으로 많은 슬픔을 가져온 전쟁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땅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후대의 자식들이 토지를 찾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100년 이상을 찾지 않는 땅이라면 앞으로 찾을 확률도 현저히 낮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앞으로 위치한 사정토지의 면적은 284제곱미터 86평이고요. 지목도 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같이 공유하는 바로 옆집이 있습니다. 사실 공유라기보단 이동하는 통행로로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바로 옆으로 설치된 농막도 옆집 소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정토지 위로 설치된 정자와 구조물은 현재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소유자는 매각 물건 소유자와 같다 봐주시면 됩니다. 예쁜 잔디 속으로 디딤석을 통해 들어가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앞마당으로 쉼터 공간과 수도시설이 보이고 있고요.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역대급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목재로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 진입하시게 되고요. 그 옆으론 깔끔하게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대지 경계를 따라서 설치된 석축과 데크를 통해 대략적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앞으로 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 창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창고 또한 매우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각 중인 물건의 대지의 면적은 324제곱미터 9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설치된 건물의 면적은 161.36제곱미터 49평이 되고 일반 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0월 23일에 신축됐고 현재 등기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다 생각됩니다. 바로 앞으로 목재로 만들어진 데크 공간이 무척이나 넓은 상태고 다른 곳에 비해 지대가 높게 되어 있어 전망 또한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택의 안쪽 공간으로 오시게 되면
평상과 야외 테이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일러실로 추정되는 곳과 주택의 뒤편으로 이동 가능한 문이 있습니다. 현재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적인 주택의 상태가 너무 좋은 편입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마감도 잘 되어 있으며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10만 평에 달하는 임야는 모두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실 내 땅이나 마찬가지라 봐주시면 됩니다. 건물 외벽으론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샤시도 이중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열의 효율성도 무척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외부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은 없고 집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촬영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경관과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면 정말 역대급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 위치한 공간도 무척이나 예쁜 상태고요. 처마 끝으로 설치된 어닝을 펼친다면 여름철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설치된 이후 주택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외벽으로 균열이 보이거나 처마 끝으로 목재가 상한 부분도 없었고 앞으로 설치된 데크 공간의 상태도 수리가 필요 없는 정도라 판단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토지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곳이니 여러분께서 저렴한 집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 지역구는 겨울철에 강원도보다 춥다고 생각되니 만약 신축을 하실 예정이라면 단열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전원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 가격 형성에 차이가 있고 하락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운 양평이나 가평 근처로 직거래 매물 또한 많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는 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소장님들께서 메일을 통해 수많은 물건들을 보내주시지만 적어도 주변 시세에는 맞게끔 보내주신다면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의향이 있으니 내가 투자했던 돈을 모두 뽑아야 된다.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신 뒤 메일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매나 공매에 대해 반감이 있으시거나 까다롭다 생각이 드신다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매매보단 훨씬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다면 권리 분석 자체가 쉬운 물건들도 무척이나 많은 편이고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시골집이나 전원주택 한 채 정도를 취득하시는 데는 그다지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땅땅정보통이 소개해드리는 물건을 통해 함께 임장을 하며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신다면 여러분께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 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니 손해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본 뒤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빨간색 경계면이 오늘 매각 중인 대지의 경계면입니다. 면적은 324제곱미터 9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보시면 주택은 대지 위로 정확히 안착된 상태지만 앞으로 설치된 데크 공간의 일부는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인데요.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는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사정토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사정토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1913년도에 등록된 다음 지금까지 아무도 차지 않았으니 100년 이상을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부러 이런 땅이 붙어있는 토지를 찾는 분도 여럿 계시기도 합니다. 사실 사정토지에 방치된 기간이 110년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후대분들께서 찾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전원주택 주인분과 바로 옆 주택의 주인분이 이동하시는 용도로 사용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 사정토지의 면적은 86평입니다. 그러니 전원주택을 구매하신 뒤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18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일부분의 면적은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 주변으로 위치한 텃밭 공간과 남은 땅들은 10만 8천 평의 국유지 임야로 지정되어 있으니 사실 모두 내 땅처럼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바로 옆으로 작은 텃밭을 만들어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 중인 면적은 98평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사용 중인 면적은 지금 표시되는 경계까지 사용하고 계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 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157.36제곱미터, 47.6평이고 일반 목구조의 기와지붕으로 건축됐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0월 23일이고 주택의 관리 상태가 무척이나 좋은 편이니 취득하신 다음 바로 거주가 가능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제시외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조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4제곱미터, 1.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물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내용이 등록되지 않았고요. 입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은 관계로 추가적인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출입문과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이 되고 주택이 지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바로 앞으로 햇살을 막는 건물이나 나무가 없으니 채광량은 무척이나 좋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바로 앞으론 낙동강이 흐르며 주택의 상태 또한 무척이나 좋은 편이니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 정비공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생활 편의 시설까지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 실거주 하시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마을 내부나 물건지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도 없으니 보다 쾌적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월, 단양, 영주, 봉화, 안동, 영양, 울진, 태백 등이 있고 물건지에서 봉화군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찾아오시기 그리 쉬운 장소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선 저렴하게 취득하신 뒤 세컨하우스나 실제로 거주하시는 용도로 사용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게 되면 대부분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게 됩니다. 고속도로까지 이동하는 건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국도의 상태가 좋은 편이라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준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위치한 마을은 규모도 작은 편에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소천 면사무소까지 이동해 주셔야 하고 면사무소 방면으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관공서 그리고 은행과 보건소,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로 이동하는 길목을 보시면 현동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KTX는 정차하지 않는 곳이고 무궁화호가 상하행 총 6차례 정차하고 있습니다. 자차가 없으시다면 열차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지만 열차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조금 있는 편으로 걸어간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순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앞서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대로 마을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오늘의 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니 소음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지로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경계면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용 중인 면적은 지금 표시해드리는 내용과 비슷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보시더라도 문제가 되면 철거가 곤란한 주택의 경우 대지 위로 정확히 안착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셔야 할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위치한 토지들도 사정토지와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강한 장점으로 작용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01,188 소재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61-1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2억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서 동일한 가격대로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당연히 유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세한 금액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저감률에 따라
1회 유찰 시 30%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해 기재했습니다. 1회 유찰 시 1억 4천만 원, 2회 유찰 시 1억 1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3회차까지 유찰된다면 7천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주택의 상태가 너무 좋고 국유지 임야와 바로 앞 사정토지까지 전부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1회나 2회차에 입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농지의 경우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판단됐고 실제로 토지 가격이 그리 높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건축비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원주택을 건축하며 옆으로 조성된 석축과 데크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은 많이 없다 생각됩니다. 주변 시세의 경우 오늘 마을에선 대부분 농지거래였고 물건지 반경 5km를 기준으로 잡고 위치적으로 가장 비슷한 주택이 평당 4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된 주택의 경우 완전 시골집이기에 사실 물건지 주변에서 지금과 같은 전원주택이 거래된 내역은 찾기가 조금 힘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서 매매 중인 전원주택 가격을 참고해 추천드리는 가격입니다. 평당 금액의 경우 신권 상태에 취득하신다면 평당 210만 원이 되고 1회 유찰 시 147만 원, 2회 유찰 시 평당 1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장을 통해 확인해 보시더라도 주택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니 손해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매도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금액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매각 중인 대지의 면적은 324제곱미터 98평이지만 실제로 사용 중인 국유지와 사정토지의 면적까지 생각한다면 대략 200평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의 합은 161.36제곱미터 49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 창고는 목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날은 2014년 10월 23일이고 등기 완료되어 있어 추가적인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신다면 대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아래편으론 주택에 대한 내용과 제시외 건물이 표시됩니다. 현재 신권 상태에 매각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은 관계로 아직 기입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니 입찰 2주 전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변동된 내역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4년 11월 2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신축 당시 바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니 설령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아래편으로 설정된 권리들도 모두 소멸되니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물건은 국유지와 사정토지를 접하고 있어 사용 가능한 면적이 훨씬 더 많은 편이니 실제 임장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